블랑쉬는 1849년 3월 1일에 프랑스 부유한 귀족 집안인 모니에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빠 찰스 모니에는 예술대학의 총장이었고 엄마 루이즈는 자선사업가 예술활동으로 사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또한 그녀에게는 마르셀이라는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블랑쉬는 명망 있는 귀족 집안 출신으로 부유한 동네에서 살면서 항상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엄격했던 엄마 루이즈는 딸에게 상류층에 걸맞은 교육을 받게 했고 블랑쉬는 성장할수록 아름다운 미모로 유명해져서 남자들에게 많은 청혼도 받았고 인기도 많았죠. 엄마 루이즈는 딸이 가문의 명성에 맞는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1874년 그녀가 25살이 되었을 때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남자가 블랑쉬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파산한 변호사였죠. 당시 프랑스 귀족 사회는 부모가 정한 사람과 결혼하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어머니 루이즈는 딸이 파산한 변호사와 사랑에 빠진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루이즈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돈 없는 변호사와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딸 블랑쉬와 심하게 다퉜죠. 하지만 블랑쉬는 귀족 가문의 관행과 다르게 엄마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고 가족들 몰래 밤늦게 집 밖을 빠져나가서 그 남자와 자주 만나곤 했는데요. 어느 날 블랑쉬는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했던 모니에 가문의 딸이 한순간에 실종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엄마 루이즈와 오빠 마르셀은 사람들이 블랑쉬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그녀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되자 가출을 했다고 말했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며 아마도 해외로 간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블랑쉬를 집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에 가두었죠. 블랑쉬가 밤늦게 몰래 그 남자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2층에서 기다리던 엄마 루이즈와 오빠 마르셀이 그녀의 입을 막고 침대에 묶은 후 다락방에 가둬둔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나무 판자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놓아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화장실도 없는 방에 가둔 후 자물쇠로 잠가두었죠. 엄마 루이즈는 처음에는 오랫동안 가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블랑쉬에게 그 남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풀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화가 난 블랑쉬는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괴로워하며 비명을 지르거나 벽을 손으로 긁기까지 했지만 가족들은 블랑쉬를 묶어둔 후 천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고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극소량의 음식만 주면서 학대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블랑쉬의 행방을 물을 때마다 가족들은 그녀가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났다며 딸의 실종을 슬퍼하는 척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잊혀져 갔습니다. 블랑쉬와 결혼하려고 했던 변호사도 그리고 블랑쉬의 친구들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한편 그러는 사이 엄마 루이즈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좋은 평판을 갖게 되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역사회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예술작품을 출품하고 사교계에서 명성을 날렸죠. 아빠 찰스는 가문의 명예를 실추하려 했던 딸을 방관했고 1882년에 사망했습니다. 오빠 마르셀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 결혼해서 딸을 낳고 그 집을 나왔지만 가까운 곳에 살면서 계속 엄마를 보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족들 그 누구도 블랑쉬를 신경 쓰지 않았고 다락방에 가둔 채로 자신들의 일상을 이어나갔죠. 모니의 가문의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니의 가문의 가족들과 그 집에서 일하는 고용인들만이 이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채로 무려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01년 5월 파리 법무부 장관은 비밀을 폭로하는 익명의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요. 그 편지에 적힌 끔찍한 내용을 읽고 충격을 받았죠. 모니의 사람들의 집 안에는 25년 넘게 다락방에 갇혀있는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실종된 모니의 가문의 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실종된 줄 알았던 블랑쉬가 사실은 자신의 집 다락방에 갇혀있다는 내용이었죠. 단순히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좁은 방에 온갖 오물 속에서 학대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루이즈 모니에는 그 당시 자선사업으로 명성이 자자한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 편지의 내용을 믿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국이 모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루이즈는 수사관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수사를 위해 강제로 집에 들어가야 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층으로 가는 계단에 들어서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요. 특히 다락방 앞에서 냄새가 강하게 났는데 그 문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죠. 그래서 경찰은 그 문을 강제로 열었고 창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내부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막고 있던 것을 떼어내자 빛이 들어오면서 내부가 보였고 방 안의 낡은 침대에 거의 알몸 상태로 누워있던 중년의 여성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25년 전 실종되었던 블랑쉬 모니에였습니다. 50살이 되어서야 구출된 그녀는 심각할 정도로 말라서 몸무게는 불과 25kg에 불과했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죠. 바닥에는 썩은 음식물 찌꺼기들로 가득했고 침대 위에는 배설물, 썩은 음식물과 벌레로 가득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각해서 수사관들은 그 방에 오랫동안 있을 수도 없었죠. 그날 수사관이 방에 들어와서 창문을 가로막고 있던 판자를 강제로 뜯었을 때 블랑쉬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괴로워했죠. 한 여성이 이토록 끔찍한 환경에서 25년 넘게 살아남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수사관은 블랑쉬를 담요로 감싸서 병원으로 이송했고 그녀의 어머니 루이즈와 오빠 마르셀을 기소했습니다. 엄마 루이즈는 자신이 딸을 가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남자를 찾아보라고 했지만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자 자신의 뜻을 따를 때까지 방에 가둬둔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딸이 굴복하지 않자 그냥 그대로 감금한 채로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블랑쉬가 다락방에 갇히고 나서 9년 후에 그녀가 사랑했던 변호사가 사망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방에서 풀어주지 않았죠. 심지어 오빠 마르셀도 감금된 동생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한 여성을 가둬두고 학대한 이야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도 알려지며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블랑쉬의 사연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자 화가 난 사람들이 모니에 가문의 집으로 가서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죠. 엄마 루이즈는 화난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으로 모이고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는데요. 결국 블랑쉬가 구출된 지 15일 만에 76세의 나이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블랑쉬의 오빠 마르셀은 동생이 애초에 방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그 방에 계속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블랑쉬가 오히려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했죠. 오빠 마르셀은 어머니 루이즈가 딸을 가두는 것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오빠 마르셀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방에 갇힌 가족을 구조해야 한다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블랑쉬가 법정에서 진술을 할 만큼 정신적, 신체적으로 온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오빠 마르셀은 분노한 사람들의 항의로 인해서 아내와 딸과 함께 살던 부유한 동네를 떠나 잠적했습니다. 블랑쉬를 구출하게 된 익명의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소문 중에 하나는 모니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비밀을 흘렸고 그걸 알게 된 사람이 블랑쉬를 불쌍하게 여겨서 몰래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그 익명의 편지를 쓴 사람이 오빠 마르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엄마 루이즈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심장질환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 엄마가 사망하고 나면 집 다락방에 갇혀있는 동생 블랑쉬를 처리하기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없애기 위해서 가족의 비밀을 공개한 것이라고 추측했죠. 특히 마르셀은 변호사였고 법의 허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살아있을 때 자신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결백을 얻어내기 더 쉬웠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극적으로 구출된 블랑쉬는 안타깝게도 구조된 이후로 다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상태가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정신분열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을 겪었고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사회생활을 할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블랑쉬는 처음에 가족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보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죠.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극한의 상황에 오랜 기간 갇혀 있었기 때문에 상태가 호전되었어도 그녀는 구출된 이후로 줄곧 정신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구출된 지 12년째 되는 1913년에 64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